국가 돌봄 체계의 핵심인 늘봄 학교는 이제 아무리 힘들어도 되돌리거나 후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무조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합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노동계급 가정을 생각하면 늘봄학교 같은 사회적 돌봄의 확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동안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후에 발생하는 돌봄 공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 돌봄 공백 문제가 훨씬 커지기 때문이죠. 육아정책연구소가 2022년 9월에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언제 돌봄 공백을 느꼈나? 라는 질문에 24%가 초등학교 1학년을 꼽았습니다. 0세와 1세에 이어서 셋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때에는 필요에 따라서 오후 6시에서 7시까지 맡길 수가 있고 일부 사립유치원은 저녁 8시까지 아이를 맡아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초등학생 1학년이 되면 수업이 오후 1시 30분이면 끝이 나죠. 그 뒤에는 부모가 알아서 아이를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2004년부터 실시된 초등 돌봄 교실이 있기는 하지만 오후 5시까지만 운영이 되고 기초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그리고 다자녀 가구, 맞벌이 등의 우선권이 있어서 상당수 학부모들은 이를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초등학생 학부모들은 아이를 방과 후에 2학원, 저학원으로 보내면서 이른바 학원 뺑뺑이로 이 돌봄 공백을 메워야 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부모가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오전 9시까지 등교시키는 것도 힘이 듭니다. 많은 부모들이 오전 7시에 시작하는 늘봄 학교를 반기고 있는 이유죠. 최근 교육부는 이 새학기 늘봄 학교 이용 실태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 2,741개 학교에서 12만 8천 명, 즉 이 전체 학생의 70%가 늘봄 학교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돌봄 교실 이용자보다 이 갑절로 증가한 것이죠. 지난해 돌봄 교실에 못 들어가서 이 대기하고 있는 학생이 1만 명에 달했다는 것을 이제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봄 학교가 이 전체 6,100여 이 초등학교에서 시행되는 이 2학기가 되면 이용자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당수 학부모들이 늘봄 학교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혼란 때문에 이용을 미루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용 비중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초등 교실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된 늘봄학교가 파행을 겪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부의 급작스러운 시행계획 변경에다 정부 지원 부족 때문에 각 학교가 인력 시설 부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초등 전일제 학교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윤석열은 정부 출범 후에 이를 늘봄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국정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전면 시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늘봄학교 시행을 1년 앞당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수개월 동안 시설이나 인력 지원 이런 계획을 전혀 내놓지 않았습니다. 올해 2월에 갑작스럽게 각 학교에 늘봄학교를 시행하라고 지시를 한 것입니다. 정부는 늘봄학교 행정 업무를 기간제 교사를 뽑아서 맡기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각 교육청과 학교들은 부랴부랴 그 기간제 교사 채용 그 공고를 올렸지만 지원자가 부족해서
다 채용하지 못한 학교가 꽤 됩니다. 채용된 기간제 교사의 상당수가 중등 교사이고 나이가 많은 교사도 많아서 과중한 늘보험 학교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결국 기존의 교사들이 일을 나눠서 맡아야 하는 것이죠. 상당수 학교들은 이 늘보험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강사도 충분히 구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 소도시라든지 이 농어촌 지역은 강사를 구하는 게 더 힘듭니다. 늘보험 학교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큰일입니다. 대도시의 이 대규모 학교들은 가뜩이나 공간이 부족해서 정규 수업을 진행할 이 교실을 확보하는 것도 큰 일이었는데요. 지금 늘보험 학교를 위한 별도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기존 교실을 겸용 교실로 바꾸고 있습니다. 원래 이 초등교사들은 수업이 끝난 후에도 이 교실에서 다음날 수업을 준비하거나 업무를 처리하곤 하는데 이제는 일을 못하고 교실을 비워줘야 할 판입니다. 이처럼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늘보험 학교가 이 혼란을 빚자 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바로 학생과 학부모들입니다. 늘보험 학교 시행이 지체되면서 이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들은 조부모나 지역 아동센터를 지금 찾고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교사 대부분이 늘보험 학교에 반대하는데요. 교사들의 우려와 불만은 무엇인가요? 교사들은 이미 과중한 행정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늘보험 학교 업무까지 전가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늘보험 학교 시행으로 교사들의 업무가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약속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고지곳대로 믿는 교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이 학교에 돌봄을 계속 집어넣으면서도 인력 충원이라든지 교원 업무 경감 같은 그런 약속은 거듭 어겨왔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교육부는 기존 교사들에게 늘보험 학교 업무를 맡기지 않겠다면서 기간제 교사 등 추가 인력 3,500여 명을 각 학교에 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한시적 기간제 교사를 채용한 것을 보면 결국 그 업무가 정규 교사들에게 떠넘겨질 것이라는 우려는 큽니다. 또 교육부는 늘보험 학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강사 11,500명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교육부 발표를 보더라도 그 강사의 17%가 학교 교사입니다. 교육부는 이 교사들이 늘보험 학교 참여를 희망했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이 교사 모두가 자발적으로 나섰을까요? 지난해 늘보험 학교 시범 실시 때에도 수개월 동안 강사를 구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품앗이를 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방치할 수 없어서 말이죠. 그러나 정규 수업 후에 늘보험 학교 프로그램에 곧장 참여하는 것은 다음날 수업 준비라든지 기존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게 만들 것은 뻔합니다. 이처럼 이 정부의 업무 전가에 반대하는 교사들의 불만과 우려는 정당합니다. 그러나 전교조나 초등교사노조 그리고 교사노조 연맹 같은 교원단체들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늘보험 학교 폐기, 돌봄 지자체 이관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는 부적절합니다. 이런 요구는 사회적 돌봄 확대를 바라고 아이가 방과 후에도 학교에 남아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의 바람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다수 노동계급 가정과 소원해지는 요구를 앞세우게 되면 이 교사들의 투쟁이 지지를 얻기는 힘들 것입니다. 일부 교원단체는 사회적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가정 돌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늘보험 학교 반대의 근거로 가정 양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초등학교 시기는 부모를 비롯한 보호자와의 유대감을 쌓으며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늘보험 학교가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가정 양육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희초교사 운동을 이끈 전국교사 일동도 지난 2월에 이 늘보험 학교에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늘보험 학교가 아이를 학교에 13시간 동안이나
두는 것이라서 아동학대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아이 돌봄은 가능한 부모가 맡는 게 최선이고 일을 못하거나 안 하는 부모는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보수적인 가족 가치관이 이 교원단체들의 주장으로 목소리로 이렇게 거리낌 없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런 보수적인 관념은 아이 양육 같은 핵심적인 노동력 재생산 부담을 이 노동계급의 개별 가정에게 떠넘기는 지배계급에게 막대한 이득을 주는 그런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이렇게 개별 가정에게 떠넘겨진 부담이 여성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가정 양육을 강조하는 것은 이런 여성차별적 현실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이 조합원이 꽤 있는 이 전교조에서조차 이런 가정 양육을 강조하는 그런 주장에 공개적으로 항의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현실입니다. 물론 교원 단체들은 자신들이 사회적 돌봄 확대나 돌봄 공공성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단지 이 가정 양육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 확대나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보수적인 관점과는 다르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대치시켜서는 안 될 것을 지금 대치시키고 있습니다. 노동계급 가정에는 늘봄학교와 노동시간 단축 모두가 필요하지 둘 중 하나가 우선되거나 전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봄학교의 부정적인 교원단체들의 입장은 사회적 돌봄 확대를 원하는 노동계급 대다수의 바람과는 상충하는데요. 진정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네, 교원단체들이 늘봄학교 폐기를 앞세우는 것은 사회적 돌봄 확대를 원하는 대다수 노동계급의 이익에 반합니다. 네, 이 틈을 타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늘봄학교 도입을 방해하는 일부 교원단체들의 행위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이야말로 대다수 학부모들의 이 바람을 대변하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졸속적인 정책 추진에다 올해 교육 예산을 7조 원이나 삭감해서 이 늘봄학교에 제대로 된 지원을 거의 하지 않아 이 학교 현장을 이 혼란으로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이런 당사자면서 말이죠. 교원 단체들이 자신들의 조합원들의 업무 조건에만 관심을 갖고 이 사회적 돌봄 확대 바람을 외면하는 것은 협소한 조합주의입니다. 교사들은 양질의 돌봄 확대를 요구하는 동시에 교사 업무 경감을 요구하면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돌봄 확대를 원하는 대다수 노동계급의 지지를 얻으면서 투쟁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교원 단체들의 이 조합주의에는 정부의 업무 떠넘기기에 맞설 수 없다는 그런 비관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교사들에게 이 업무를 떠넘기는 것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 부담을 지자체나 교육청 공무원,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 또는 학부모들에게 전가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급의 일부인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면서 다른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것을 외면하는 것은 노동자 측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회적 돌봄 확대에 정부가 제대로 책임을 지도록 강제하기도 어려워질 것이고 또 교사 업무 경감 같은 교사 조건 개선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금 돌봄 전담사나 이 방과 후 강사 같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의 업무 전가에 반대하면서도 늘봄학교의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서 정부의 인력 충원과 학교 비정규직 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늘봄학교 자체를 반대하는 교원단체들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교사들이 이런 목소리에 호응을 해야 합니다. 늘봄학교 업무를 기존 교사들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충분한 인력과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재정을 투입하라고 요구하면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교사, 학교 비정규직, 그리고 아이 돌봄을 바라는
이 학부모 노동자들을 단결시킬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단결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